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일 삼성전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코스피가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손바닥 뒤집듯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차적으로 공포의 금요일 하고 코스피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시총에 80조 가까운 금액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닉스도 13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10% 정도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향으로 해서 HBM 쪽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세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 또한 2700선을 좀 붕괴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8월 달에 3.66% 하락한 이후부터 지금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오늘은 큰 하락세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난 31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7% 하락을 했었죠. 이제 뭐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실적들도 좋지 못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파월의 긍정적인 의사 표현으로 의해서 엔비디아가 또 13% 증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450조에 가까운 이 엔비디아가 하루에 등락률을 10%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제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이 나왔었는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OMC,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PMI 지수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FOMC 회의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은 고용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왜 9월에 하느냐, 7월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부분에 대해서 예측치보다 너무 낮게 나온 이런 부분들을 쇼크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세부 항목인 고용지표가 컨센이 49였는데 실제치가 43.3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쇼크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고용시장의 냉각에 대한 불안을 확산시키면서 이 미국 증시의 급락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조금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본다라고 생각했던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첫 번째 인텔 파운드리에 대해서 적자폭이 확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인텔에 가장 많이 몰아줬는데 인텔에서 지금 15% 인력 감축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까지 중단하게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손실 금액이 조금 생각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자, 인텔이 21년도 파운드리 재건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2030년도 때 삼성을 제치겠다라고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되는 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같은 경우 LSI 파운드리 영업 적자가 3천억 정도 수준인데 4분기 정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과 경쟁력 우위에서 예상이 되어서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사업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사업성 방향성도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초점을 생각하고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반도체 쪽이 25년도 하반기까지 좋다. 25년도 하반기까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코스 패키징 이제 HBM 관련된 AI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2배 늘어난다라고 했었고 생산량이 2배 늘어난다라고 했었고 관련해서 증설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AMD도 생각보다 AI 반도체 쪽이 시장이 더욱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전망, 생각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AI 반도체가 고점이다라는 관점은 조금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 단기간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앞서 봤었을 때 지금 여기 회색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고 밑에 초록색 붉은색 선이 240일 이동 평균선인데 앞전에서 이렇게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대부분 지지선을 많이 구축했었다. 이 120일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 아래쪽에 241선에서 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구간이 좀 적절한 위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비중이나 포지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지에 지금 기회가 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주가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저께 이 초록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11선, 초록색 붉은색 선인 주봉 11선 위쪽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탈이 나왔었고 몇 주 정도 더 앞으로 지켜보면서 주봉 11선을 다시 탈환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나 전반적인 이런 정책 방향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